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과학적인 꿈에 대해서 그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꿈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꿈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결국은 구원이라고 할 때의 그 예정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부분과 상충이 되는 부분들을 결국 이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좀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방대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기초적인 부분을 좀 더 계속적으로 자세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인지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꿈에 대해서 많은 그래서 우리가 자는 것과 이 꿈의 현상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결국은 우리가 정신질환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이러한 무의식과 꿈의 영역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또 제가 말하고 있는 또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잘 좀 한 번씩 더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이 모든 생명체라는 것은 잔다라는 것이죠. 잔다. 자는데 사실 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명의 반대 현상, 그렇죠?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만 봐서는 그 생명의 반대인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은 그 어둠에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표현들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이 잠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는 다른 현상 같지만 하지만 이제 과학적인 이러한 사실들을 분석을 통해서 잠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체에게 매우 필수적인 어떤 현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뭐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잠이라는 것 역시 어떤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다시 말해서 음식을 얻는 문제가 살아가는 데는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잠을 통해서 결국 에너지 소모를 이제 줄인다라는 것이죠. 에너지를 아끼는 측면에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들의 환경, 그들이 먹고 또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결국 잠이라는 것은 동물마다 다 다르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류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잠이 비슷한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잠이라는 것이 차지하게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리학적으로 잠이라는 것,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RAS라 그래요. 그 Reticular Activating System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또 BSS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은 이제 뇌의 이제 전체적인 작용에 대한 그 잠에 관계된 작용에 대한 그러한 그 용어들인데 어쨌든 조절된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거 wakefulness occur when the reticular system is activated. 그래서 우리가 이런 RAS 시스템 요게 이제 활성화되면 그러면 우리가 깨어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잠을 관장하는 그런 뇌의 조절 기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포살라머스가 이렇게 이 사람의 행동, 그 불수의적인 행동에 이제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여돼 있고, 그래서 하이포살라머스가 망가지면은 결국은 그 잠의 길이 조절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꿈에 대해서 또 잠에 대해서 많은 이해들은 사실상 많은 뇌질환자들의 연구들, 그래서 이런 뇌질 환자들의 뇌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잠과 꿈들이 이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된 그러한 이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르카디안 리즘이라 그래서 이거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서르카라는 것은 대략이고 서르카디안 여기서 DIES는 데이인데 결국은 서르카디안 리듬이라는 것은 그 생명체가 하루의 주기로서 어떠한 그 생리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서르카디안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깨고 밥 먹고 일하고 활동하고 다시 잘 준비를 하고 이제 이것이 다 서르카디안 싱크로나이제이션인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이제 서르카디안 클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르카디안 클락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서 일어나고 밥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고 일어남도 사실은 다 그 생리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좀 더 자세하게는 생화학적으로 다 조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미생물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수준이 낮은 이러한 그 생명체들을 통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그 미생물들 중에서 이러한 그 라이프 사이클을 조절하는 것 역시 실은 우리가 그 생화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 인산화라는 과정이 있는데 인을 이제 붙였다 뗐다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서르카디안 클락에 관계된 그 단백질들의 인산화라는 것은 그 인산화 과정이 얼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서르카디안 클락이 그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러한 그 하등 생명체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인산화라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밀리세컨드 혹은 마이크로 세컨드 혹은 나노 세컨드 이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는데 근데 서르카디안 클락에서 일어나는 인산화는 그 인산화를 시키는 단백질의 어떤 특성 때문에 다른 것들이 쉽게 해서 우리가 뭐 10,000분의 1초, 100,00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빨리 일어나는 반응이 실은 그 한 반응이 24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역시 단백질의 그 구조에 따라서 인산화를 어떤 속도로 시키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이제 그런 과학적인 사실을 추론해 볼 때 하루에 사는 어떤 많은 리듬 역시 우리의 그 몸이 기본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생물들은 하위 생물들은 그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몸에 주어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우리의 그 신체 시스템을 조절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고등생물의 특징이죠. 고등생물의 특징. 그러니까 고등생물의 특징은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근데 그 행동을 제어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냐면 생화학적인 행동까지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고등으로 갈수록 고등생물의 특징이고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수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인간은 다 불행하죠. 인간 다 불행한데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고등생물의 어떤 정말 특권 같은 거예요. 고등생물의 특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조절하면 생화학적인 기자까지도 사실은 내가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등생물의 특권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생각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의 특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꿈에 대해서 하지만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있는 내용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제 생리적인 기능으로 잠이라는 것. 먼저는 electrophysiologic approach라고 해서 결국은 뇌파의 변화, 그 다음에 eye movement, 그 다음에 muscle, 이제 이런 것들의 생리적인 변화가 잠이나 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뉴로트랜스미터 밸런스다. 그래서 우리가 reticular activating 시스템에서는 결국은 뉴로트랜스미터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감소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렘 슬립 사이클 동안 요구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흥분에 관계된 뉴로트랜스미터는 감소해야 되고 안정화에 관계된 뉴로트랜스미터들은 결국은 작동을 해야 된다.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잠과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분자 수준의 그 시그널 전달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이해하면은 사실은 꿈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약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약물과의 관계들. 그래서 인간이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세계가 얼만큼 실은 생화학적인 현상들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그 약물의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정신질환을 치료해주는 약물이면 그 치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약 같은 것이라면 그 해로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잠이나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신 활동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슬립 사이클에 대해서 좀 봤지만 그래서 non-REM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인간이 잠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스테이지 3, 스테이지 2에서 이제 램 슬립이 오게 되고 바로 이제 요 사이클이 이제 돌면서 우리가 90분 간격으로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하루에 성인이 대충 5번에서 6번의 꿈을 꾸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꿈이 이렇게 진행되는 요 과정들이 결국은 아까 본 것처럼
이러한 그 전기적 신호, 그 다음에 호르몬들,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관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조절하는데 결국은 인산화 같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생화학적 기작들이 잠과 꿈의 이런 조절에 결국은 작용한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잠이나 꿈을 결국 보게 되면 이것은 거의 철저히 분자 수준의 일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잠을 우리가 잘 자야 그래야지만 결국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 좋은 거죠. 그래서 sorting and discarding of neurophysiologic data. 그러니까 결국은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감각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감각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이 10가지의 정보를 얻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 단기 기억으로 기억이 되는 게 한 가지고, 또 그 한 가지 중에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이 결국은 0.1%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또 거기에 10%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그런 많은 기억들을 과연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으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꾸 많은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인간은 실제로 이 망사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실은 고통의 기억, 아픔의 기억들을 이제 잊기 위해서 또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간의 뇌라는 것은 기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억이 너무 많으면은 또 고통을 수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도 또 없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한다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기억을 못하는 만큼 우리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기억도 빨리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뇌의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선택적으로 좋은 기억은 우리가 남기고, 그리고 나쁜 기억은 빨리 잃어버리고, 이러한 방법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 꿈에 관해서 할 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 어떻게 이런 사실을 실제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도 잘 자야 되고, 결국은 꿈도 잘 꿔야 된다. 그래서 잠과 꿈을 나의 영역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결국 우리가 성경의 영역으로 곧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죠.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잠이나 꿈의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자세하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reinforcement, 그 다음에 adaptation.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 기억에서 더 강화시키고 또 받아들이고, 이제 그래서 더 좋은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이 이 꿈과 잠의 아주 중요한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그래서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잠을 못 잔다, 이런 사람은 사실상 없죠. 그런데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사람은 다 잠을 못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잠을 못 자는 사람 중에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것은 결국은
꿈의 영역도 내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잠의 영역을 내가 지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잠의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잘 때 나는 좀 이런 즐거운 꿈을 기대하고 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죠. 내가 딱 눕는데 내가 이런 꿈을 좀 꾸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쓴 그 책 중에서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그 다윗에 관계된 책이 있어요. 사무엘상의 전반부를 그 해석을 한 책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미국에서 그 설교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몇 달 동안 정말 그 다윗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다윗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그 다윗에 대해서만 묵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꿈을 꾸는 거죠. 다윗의 그 사무엘 상에 대한 꿈. 그 사무엘 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꿈꿀 때마다 이제 다윗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너무나 이제 저에게 즐거운 경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지배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지배할 수. 그러면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 책을 이제 물론 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뭐 저기 출판이 된 건 아니고 혹시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라는 이 다윗의 그 사무엘 상에서 나타난 다윗의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보면은 좀 사실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존재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결국은 꿈을 통해서 제가 그런 많은 의문들을 극복을 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책을 못 보셨거나 혹은 그 책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나중에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제본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꿈을 내 영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자는데 그 자는 시간이 매우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야죠. 그렇죠? 내가 그 자는 시간이 즐거우면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되면 너무나 중요한 꿈의 그 작용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 동물들도 이제 특히 이제 포류가 되면은 이렇게 렘슬립을 하는 애들이 있고요. 다만 이렇게 렘슬립을 하지 않는 애들은 보면은 이렇게 깨어 있는 시간이 엄청 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 이제 이런 위기에 처한 그러니까 사는 환경이 안 좋은 애들은 렘슬립이 아주 짧습니다. 그 시간이 아주 짧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결국은 꿈이라는 것을 포류도 대부분의 포류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시간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이드가 결국은 꿈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하고요. 프로이드가 그 꿈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한 이론들을 뇌과학을 통해서 제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처음으로 이제 체계화된 게 이제 여기는 헙슨과 맥칼리 이분들이 이제 제시한 액티베이션 신서시스 시오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결국은 꿈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결국 뇌에 저장하는 그 과정인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이 생각의 부분이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러나 움직임, 행동에 관계된 부분은 단절돼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의 기억의 저장과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택과 그래서 액티베이션, 신서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중에 또 필요한 것들을 따로 빼내서 저장하고 이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정보의 해석에 불과 뭐 혹은 잘림 혹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꾸지만 그것은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생화학적인 어떤 작용이기 때문에 컨클루전이 뭐냐면 personal but meaningless.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억에 그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제 의미는 없다. 근데 이것이 액티베이션 신서시스 시오리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꿈을 완전히 그 분자생물학적인 작용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는 꿈은 별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러한 것이 헙슨과 이제 맥칼리의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론 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Repair and Restoration Theory.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몸과 뇌를 리페어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혹사당했기 때문에 실은 잠이라는 것은 리페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going without sleep cause people to, 그래서 잠 안 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일간 잠 안 자면 그때부터 곧바로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잠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쥐를 못 자게 하면 실은 매우 빨리 죽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잠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뇌의 이런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신경망의 리셋에 필요하다. 그렇죠? 리셋에 필요하고, 그래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다시 스레숄드 계속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고 뭐 행동하면 그게 계속 분비되고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베이스라인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뉴럴 신경망의 리셋 수열이고요. 그다음 메모리 앤 러닝.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이런 기억을 우리 가운데 인터그레이팅하고, 그렇죠? 그래서 또한 배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다시 저장해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기억의 어떤 순수성, 외부로부터 단절시켜서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론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잠자는 것은 어답티브 한 건데 왜 뭘 어답티브 되냐면 우리가 항상 깨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뇌가 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기간이 또 필요하다. 에너지 대사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많은 동물들을 연구해 본 결과 돌핀 같은 경우는 돌고래 같은 경우는 뇌의 반이 활성화되어 있고 뇌의 반은 자는 이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항상 깨어 있는 것 같지만 뇌의 반반씩만 사용해서 결국은 뇌의 어떤 회복작용에 그 뇌가 자는 작용이 있는 걸 보면 어쨌든 간에
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뇌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그 발달 과정에서 주로 나오는 이 뇌파들의 그 형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결국 그 막 태어난 애들은 델타파, 그렇죠? 델타파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나서 거의 24개월까지, 물론 이제 그 델타파가 지배하는 그 기간이 그 다른 파들도 이제 뭐 6개월이 지나면 또 그 소규모씩 나타나요. 세타나 알파파들도. 하지만 요때를 지배하고 있는 파가 결국 델타파다.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파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겠지만 결국 꿈에 들어갈 때 non-REM state에 들어갈 때 델타파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이들은 2살까지 깬 것과 깨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실은 이제 그런 사실들을 되게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으로 바라본 정신질환 그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른들과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2살인 아이 2살까지 대략 2살까지 이 아이들은 실제로 꿈과 현실을 사실상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델타파가 주로 거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타파 역시 non-REM state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2살부터 6살까지 아이들 역시 이러한 수면 상태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요. 깨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이 뇌파의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야지만 아이들의 행동이 그리고 생각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아주 이런 기본적인 뇌파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어른들이 애가 한 3살만 넘으면은 애를 이제 어른 방식으로 이제 훈육하게 되거든요.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교육한다고 아이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훈육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잠으로 들어가는 이 N1 스테이트에서 세타파가 나오죠. 세타파들이 나오고 N3로 가면은 결국은 델타파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근데 아이들은 아까 본 것처럼 2살 때까지 델타파가 이제 메이저고 그 다음에 6살까지는 세타파가 또 메이저로 작용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알파파는 결국은 알파파보다 좀 더 이렇게 프리퀀시가 작은 거죠. 그렇죠? 프리퀀시로 보면은 빈도수가 이제 작은 그렇죠? 이 사이관계 넓은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하냐면 요렇게 되면은 그 델타파 그러니까 그야말로 2살 때까지는 애들이 자고 깬 거를 구별 못 한다는 소리고 6살까지는 결국 막 깬 상태로 실은 아이들은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야지만 아이들의 그런 짜증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그 스트레스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른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 큰 소리를 지르는 어떤 습관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이제 야단을 치고 이제 강압적인 교육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어른들도 꿈을 꾸게 되면은 바로 꿈속에서 이 무의식이 의식이 이제 바로 자유를 얻게 되면 그러면 그 꿈속에서는 쉽게 말해서 누구를 때리기도 하고 심하면 죽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이 뭐 3살, 4살 된 아이들이 막 큰 소리를 내고 짜증 낼 때 막 난리를 치고 난동을 부리고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꿈꾸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가 어른들이 꿈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아이들도 실은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과정인데 그래서 얘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애는 이제 진짜로 정신질환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짜증을 낼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줘라. 이해해주고 그다음에 타일러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러면 그냥 몇 달 내로 다 좋아져요. 아이들은 다 좋아지는데 그런데 뭐 할머니 집에 가서 난리를 쳤다, 뭐 가게를 가서 난리를 쳤다, 뭐 어디 가서 난리를 쳤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잡게 되면 그것이 병적인 증상으로 남게 되고 결국은 아예 고쳐지지 않는 그런 정신질환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의 뇌파가 이런 꿈의 뇌파와 때문에 아이들의 짜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잠꼬대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 아이들의 교육에 훨씬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러한 그 과학의 이제 발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근데 과연 그 액티베이션 신서시스 이론처럼 꿈이라는 것은 그 정말 그 잠과 그 꿈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냐, 아무런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이제 그 마크 솜 이 사람도 이제 이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액티베이션 신서시스 시오리는 한 30년 전 정도 초기 사람들이 그 낸 이론이고요. 이제 마크 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이러한 그 인지과학과 뇌과학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의 의미들을 더 이제 그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뭐 과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뭐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은 꿈이라는 것은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폰스 이게 뭐냐면 관뇌예요. 그러니까 이 관뇌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들 이것이 여기는 것처럼 오스피탈 러브라든지 템포럴 러브 그다음에 파리에탈 러브 그러니까 이쪽이 액티베이션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관뇌로부터 거기에 있는 폰으로부터 전달되는 그러한 그 정보들이 결국은 일부가 결국은 프론탈 러브에 연결돼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꿈이라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결국 여기서 이제 중요성 중 하나는 뭐냐면 그게 나오는데 폰스라는 것, 간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파충류의 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체에서 가장 그 불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의지와 관계없이
과연 이제 그 작용하는 뇌인데 이쪽 뇌로부터의 어떤 그 신호 전달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뇌의 후면을 자극하고 거기에 바로 이제 그 메소림빅 시스템, 우리의 감정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하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결국 프론탈 로브와 그런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그 꿈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아이들의 꿈을 한번 보자 이거죠. 아이들의 꿈을 보면 새로 태어난 애들은 이렇게 렘슬립 상태가 매우 자주 있습니다. 렘슬립 상태가 매우 자주 빈번하게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일종의 렘슬립이 몇 번 일어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릴수록 렘슬립 상태가 되게 아주 빈번하죠. 그렇죠? 아주 빈번해.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이들은 결국은 우리가 현실과 어떤 꿈이라는 어떤 과정, 다시 말해서 무의식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인식의 세계가 형성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꿈이라는 과정이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이런 걸 쭉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아이들이 다시 말해서 인간이 결국은 인식 체계를 얻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결국 꿈이라는 현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되게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게. 왜 깊게 생각해야 되냐면 결국 아이들이 그런 인식의 과정 중에서 꿈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이 자는지 꿈을 꾸는지 모르는 그 연속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인간의 의식의 세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만일 그 과정 가운데 정말로 부모 혹은 엄마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엄마의 부재라는 것은 그리고 엄마의 역할의 부재라는 것은 아이에게 반드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상담을 통해서, 정신질환 상담을 통해서 결국은 많이 느낀 게, 오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송명혜 선생님도 들어오셨는데, 네. 송명혜 선생님도 결국 아드님을 낳으시고 결국은 본인이 직접 키울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을 네.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러한 그 무의식의 영역이 결국 우리가 깨어있는 것과 꿈과 이 반복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 의식이 형성되는 그 과정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애가 깰 때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우유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의 심장 소리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결국은 아주 안전하게 보호받던 그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그 세상에서 아이가 살다가 이제 정말 온갖 소음과 온갖 새로운 어떤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결국 이렇게 깰 때마다 엄마의 결국 이 젖을 찾는데, 실은 그게 젖을 찾는 건 결국 두 가지라는 것이죠. 결국은 육체의 만족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심장 소리, 정신적 만족이다. 그러나 이제 결국 많은 부모들이 결국은 엄마는 젖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유로 분유로 대체하면 된다. 이것이 참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잠과 꿈의 분석을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인 이론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장폴 타슨이라는 이 프랑스 이 이 과학자에 의해서 제시되는 그 새로운 이론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그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의 이동이 생기고, 그리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그 이동이 있는 그 상태에서 결국 우리가 이제 렘슬립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 렘슬립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움직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사실은 매우 짧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이론인데요. 이걸 뭐냐면, 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꿈을 꾸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꿈을 꾸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짧은 시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은 엄청나게 작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초, 실은 꿈을 1초도 꾸지 않는다는 거죠. 실은 1초도 꾸지 않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인간이 이제 오랫동안 꿈을 꾼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제 과학적으로 결국은 인간의 꿈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무의식, 우리가 낮에 경험한 것들에 대한 많은 정보의 전달이 실제로 뇌에서 아까 말했지만 그 이 생각과 감정과 이것을 관장하는 이 뇌의 부분이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신경 전달 물질까지도 계속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렘슬립 상태에서만 실제로 이 초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움직여요.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론에 의하면 결국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움직일 때는 인간이 결국 깬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렘슬립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이 무브먼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깬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렘슬립이라는 것은 넌 렘슬립에서 이제 우리가 의식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 상태라는, 의식이 작동을 하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하는 상태인데 바로 왜 의식이 작용하냐면 이제 깨야 되니까. 깨기 위해서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그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분비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뇌가 활성화돼서 어떤 기억들이 지금 필요한 것들은 저장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렘슬립을 통해서 결국 깨어나게 되고, 그 깨어나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뭔가를 그 뇌의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그것이 시각화되고 결국은 그것이 의식화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꿈의 내용들이 결국은 말이 안 되는 어떤 내용들로 돼버린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래서 막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울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우리가 무서운 꿈을 꾸는 사람은 훨씬 더 빨리 깨울 수 있어요. 훨씬 더 빨리 깨울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막 비명을 지르죠.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이 긴 공포의 꿈을 꾸고 결국은 깨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흔들어서 깨웠는데 실은 이 사람이 오래 꿈을 꿨다고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넌-렘 스텝 혹은 렘 스텝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실제로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꿈을 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이론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실은 꿈을 자고 있는 사람, 그 꿈꾸는 사람의 꿈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깬 사람을 그냥 더 정신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어떤 이런 새로운 이론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과학적인 그 발견들 또 실험들 또 임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그래서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꿈을 통해서 결국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자. 그것은 우리가 잠과 꿈의 세계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그리고 아이들의 사고방식, 성장 방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초점을 이해하시고 또 성경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 마지막 그것은 결국은 이것이 왜 예정론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된 영역의 부분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계속 들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